네, 경기도 안산역 화장실에서 토막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1월 말 경기도 안산에서 충격적인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숨진 30대 여성의 몸통과 두 팔만 담겨진 여행용 가방이 발견된 것입니다. 열어보니까는 다른 문짝이 보여요. 이건 다른 사건이 아니고 토막 사건이다. 우리 직감이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신의 얼굴과 손목이 없다 보니 피해자 인적 사항 파악이 어려운 상태. 다만 시신을 싼 쓰레기 봉투 사용 지역과 여행용 가방을 판매한 곳이 안산 원곡동이라는 사실만 알 수 있었습니다. 안산이 쓰레기 봉지 판매하는 데를 전부 탐문을 한 거예요. 어디 누가 사갔는지. 그러고 보니까 원곡동에 이제 저기 라는 할인마트가 있어요. 거기서 사간 거야. 그러면 최소한 이놈이 이 주변 하나 사겠구나. 할인마트 주변 지역을 샅샅이 탐문한 경찰은 살해된 한국인 34살 정모 씨 집을 발견했습니다. 또 이 집 옥상에서 정 씨의 잘려진 두 다리를 찾아냈고 인근 야산에서 머리와 두 손목을 찾아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8일 만에 중국인 용의자 36살 손모 씨는 검거됐습니다. 나 술 많이 먹었어. 술국에 컵이 6개 먹었으니까 술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이 여자 싸웠을 때 이 여자 죽으니까 죄송합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손 씨는 애인 관계였던 정 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손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버렸습니다. 테이블에서 쓰러지니까 다시 목을 죽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끌고 가가지고 어디를 벗기고 화장실에 이제 싱크대에 있는 칼과 망치를 이용해 절단을 해가지고 시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얼굴과 손을 분리해 각각 다른 곳에 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토막내서 동서남북으로 보내버리면 진짜 못 잡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팍 심어버리고 그 범행을 알더라고요. 걔가 심을 확인하는 게 손하고 얼굴 나오니까 그 두 개는 묻어버리고 나머지는 전체를 보내고 완전히 지능적이에요. 외국인 밀집 지역 특유의 분위기도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방송이 그렇게 많이 타고 전단지를 수천 장 뿌리고 탐문 수사 그렇게 해도 주변에서 이름 한 번도 안 나왔고 제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현재 안산시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2만 6천 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안산 단원구에서는 살인 등 강력범죄가 지난 2005년보다 지난해 32%나 증가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얼굴에다 머리를 찌푸려버리고. 예, 염산, 예. 그러니까 무서워서 누가 이렇게 해서 말을 못 건다고. 그래서 밤에 나는 7시 넘으면 안 나가고. 그렇다면 안산 원곡동의 실상은 어떨까? 서울에서 불과 30분 거리이며 국내에서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사는 안산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밤 10시 외국인 밀집 지역. 외국어 간판들이 즐비하고 국제 전화방, 식료품점 등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공원과 놀이터에는 술 마시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주민들이 우범 지역이라는 이유로 기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쪽에 있는 그리고 안 잡는 거야. 그냥 빠지는 거야. 취객이 많다 보니 폭력 사건도 빈번합니다. 저희가 이제 상당히 위험해요. 술 먹고 뭐하고도 막 그냥 집어넣고 던지고 패스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싸우는 게 뭐 하루 저녁에도 되면 뭐 둘 다 이럴 때는 뭐 여기서 싸워 저기서 싸워 여기 피 흘렸네 저기 보였네 그러는데 뭐. 또 길거리에는 술병, 쓰레기 등이 넘쳐나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곳 상인들은 외국인들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쪽 쏘고 이쪽 쏘고 이쪽 보면 이쪽 쏘고 그렇죠. 보면 보는 데마다 눈 가는 데마다 다 쐈으니까. 싸움을 얼마나 하나 아직 지쳐가 아이고 문 닫고 휴가나 그냥 놀러 가겠다니까요. 장사하는 때 할머니 죽같이 할머니 죽어요. 겁나서 무서웠어요. 손님인가 저게 오늘 한순간에 그러니까 그냥 술 먹고 막 뭐 던지고 또 칼 차고 다니고 막. 흉기를 소지한 중국인들이 많다 보니 섬찟한 상황들도 생깁니다. 제가 이런 시간에 우리가 쇼파식인데 그냥 한 달에만 의자부터 칼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남만 수사 시간에 감정에다 빠지면 안 되니까 빠진 거예요. 지속적인 단속 덕분에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는 주민들. 그러나 새로운 외국인들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언제 다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한족들 특히. 여기서 한국 문화 좀 배워갖고 나가는 거야, 쉽게. 그래, 여기가 계속해서 좀 시끄럽게 그렇게 되고 그래서. 자정이 넘은 시각 경찰이 순찰을 돕니다. 안산경찰서에는 외사특별팀이 운영돼 치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방검복도 착용하고, 또 삼단봉, 전자총격기, 또 이렇게 건총, 또 수갑, 기본 장구는 다 이렇게 휴대를 하고 순찰을 하고 있죠. 거리 곳곳에는 CCTV가 설치돼 있고 지구대 사무실에서 항상 감시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 경찰서 지구대. 술에 취해 칼부림을 한 중국인이 지구대에 연행됐습니다. 이 남자는 지구대 안에서 난동을 부리더니 급기야 자해소동까지 벌입니다. 이곳 외국인 거리엔 유난히 다방이 많이 눈에 띕니다. 단원구만 해도 2년 전보다 155곳이 새로 생겼습니다. 다방 한 곳을 들어가 보니 손님 종업원들은 모두 중국인이었습니다. 메뉴판 주세요. 메뉴판을 달라고 하자 벽에 걸린 메뉴판을 통째로 떼어올 정도로 정상적인 영업은 아닌 듯 했습니다. 티켓 영업을 하는 다른 다방에서는 한국인 종업원들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안에는 문을 안 열어요. 전화 들어가고 알아서도 그러고요. 눈뽕보고 바꾸고 아가씨랑 연애하는 것 대해서 우리 무슨 인사랑 골반도 아니고 아가씨랑 눈을 주면은 같이 잘 쓰는 줄 알아요. 커피가 하나 나오면 뭐 아가씨 연애하는데 오면 안 한다고. 아가씨도 오고 아가씨도 잘하는데 왜 안 하냐고 딱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것에 나이 좀 있는 분위기에서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취재진은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 여학생들에게 동네 분위기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지 말고 아가씨가 하이 막 안녕 막 이래요. 술 먹고 지나가는 아줌마나 언니들한테 막 다가가고 끌고 가는 거는 봤는데? 강제로? 네. 밤에 외국인들 많으니까 가야 찾아가요.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은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심했습니다. 안산역에서 막 장난아니에요. 생활하기 어떠니? 짜증나. 나 혼자 살게 가고 있는데 뒤에 외국인 따오고 살면서 또 처음 보고 막 대냥 살려가요. 실제 주변 환경 때문에 학교를 옮기는 학생도 많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몇 명 전학 갔니? 아니야, 우리 반만 정상적이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전학을 갔니? 여기 고사는 외국인 때문에 안 좋다고 하면 너무 위험한 것 같다고요.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원주민들은 안타까움을 호소합니다. 아니, 외국인 소리라니까 우리가 장가, 외국 사람이 다 그건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동네가 어디서 그런 걸 하니까 짜증나더라고. 밤에는 못 나가요, 그리고 발길이 지금을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 엄청나게 이거. 진짜 내 생각일 때 이거 딱좀 몰아내. 지난 6월 초 경기도 안산의 주택가에 한 여인의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줌마가 소리 지르고 좀 있다가 한번 소리 지르고 계단선 6개쯤 올라가니까 영상 꼭 풀었다 하더라고요. 빌라 계단을 오르던 40대 김모 여인의 얼굴에 누군가 화학물질을 뿌린 것입니다. 막 산에 타고 들어가는 중이나
빠르고 막 이런 저기 됐었지. 계속 뭐 좋아가지고 얼굴가 뭐 이러고 막 부드러 얼굴가 없고 뭔가 없고 막 그게 아니면 막 올라가고 막 이러고 있고. 급히 응급실로 옮겨진 김 씨의 상처는 심각했습니다. 화상은 이제 양쪽 팔이랑 그리고 얼굴, 눈 쪽에 있으셨고요. 깊이는 한 2도 화상 정도 되고 조금 깊은 부분도 있습니다.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얼굴 곳곳이 뭉개지고 굳어 2차례에 걸쳐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깜깜 시커멓게 굳었다 그러고 또 얼굴을 좀 짜증나 나요. 경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미 용의자로 한 중국인 근로자의 신원까지 파악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위장결혼 해가지고 들어와서 사는데 이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자기네들 경찰에 입건돼가지고 추방이 됐다, 구속이 돼서 추방이 됐다, 이렇게 보복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쪽을 한 거라고 이제 피해자는 생각하고. 경찰은 이 중국인이 2년 전 추방당한 데 대한 보복 범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이 중국인을 알고 지내던 동네 주민은 현실적으로 그를 검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랬었는데 그 애가 작년 말인가 원래 처음 나왔어요. 이름 바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경찰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려고 했죠. 근데 뭐 어떻게 처리 방법이 없잖아요. 이름 바꿔서 우리는 뭐 어떻게 찾겠어요. 우리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추적을 하고 있는데 사건 다음날 출국한 걸로 이제 파악을 했어요. 어디로? 중국으로 들어갔죠. 지난 6월 서울의 한 재판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피고인 성명불상.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이름을 몰라 성명불상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수년간 재판을 해본 경험에서 거의 없고 재판부에서도 이게 최초의 사건이 아닌가 곤욕스럽다고 할 정도로. 이 피고인은 올해 초 길 가는 행인을 때리고 돈을 빼앗으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외모로 볼 때 동남아시아인일 가능성이 높아 여러 나라의 통역을 시도해봤지만 허사였습니다. 네팔 쪽 그쪽 사람들하고 통역이 가능한 사람은 전화 통화도 시켰습니다. 근데 전혀 아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다, 그쪽 말이 아니다라는 통보도 받았고 뭐 그랬습니다.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다각도로 통역을 이제 됐는데 뭐 불가능했어요. 지문 검색 결과 신원도 확인되지 않았고 다만 몇 년 전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만 확인됐습니다. 지문 채취해서 이제 경찰청에 회부도 받았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송파에서 똑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범죄 사건에 미제 사건이 많고 수사가 어려운 것은 다수의 범죄자가 신원 파악이 힘든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원이 파악이 되지 않으면은 검거가 어렵고, 또한 특히 외국인 사건은 범죄 이후 이동 경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수적을 하지 않으면은 주로 공국이나 다른 지역 도망 도주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름과 신분을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신원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일선 경찰들은 말합니다. 중국에서는 호적을 마음대로 사더라고요. 서울에서는 A라는 이름으로 내가 사고를 쳐가지고 추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부산에 가서 B라는 이름으로 내가 호적을 하나 사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입장입니다. 한 80%가 지금 그런 이중 국적을 가지고 지금 중국 조선족 애들이 들어와 있어요.